어느덧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매서운 계절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지난밤 편안하게 주무셨는지요? 저는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세월의 무게와 함께 겨울을 견뎌내시는 묵직한 힘을 느끼곤 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웅크러들고 혈관은 마치 얼어붙은 수도관처럼 수축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 저는 의사로서 또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늘 노심초사하며 여러분의 안부를 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겨울 밥상에서, 아니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풀이로 깎아드시는 간식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겨울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겨울무는 그 달큰한 맛도 일품이거니와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사귀는데 기적 같은 효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배탈이 나면 어머니께서 숟가락으로 긁어주시던 무즙, 한 모금에 속이 뻥 뚫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약과도 같은 무가 함께 먹는 이것 때문에 순식간에 내 몸을 망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평생 그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일 없었다며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 원인 모를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의 식습관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바로 그 최악의 음식, 조합이 병을 키운 도화선이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1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 흔한 식재료 하나가 내 혈관을 뚫어주는 명약이 되게 할 수도, 혹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이 죽음의 밥상이 아닌 생명의 밥상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났던 70대 환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 혈압 관리를 아주 잘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소화불량과 함께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장의 기능이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겨울물을 매일 간식처럼 챙겨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환자분은 억울해하셨죠. 하지만 문진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물을 드실 때 항상 이것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셨던 겁니다. 도대체 왜 소화제라고 불리는 무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여기에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말 그대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 바로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입니다. 무 자체만 먹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가 오이나 당근 같은 특정 채소와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튼튼한 벽돌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 벽돌을 계속해서 망치로 부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와 당근이 만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무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C를 닥치는 대로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된 영양소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 비타민 C의 결핍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잇몸 출혈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더욱 심도 있게 바라봅니다. 한의학에서 무는 나복이라 하여 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학이작용이 탁월한 약재로 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음식이 명치에 걸려 있을 때 무는 꽉 막힌 기운을 뚫고 내려가게 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반면 겨울철에 우리가 무심코 곁들여 먹는 떡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은 성질이 끈적하고 기운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무는 성질이 서늘하여 열을 내리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데 만약 여기에 성질이 너무 차갑거나 혹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음식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촛불이 켜진 방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적당한 온기가 있어야 음식을 부숙부패시켜 소화암시킬 수 있는데 무와 상극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의 불씨인 양기를 꺼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장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은 담정 노폐물이 되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 우리 시니어분들의 몸은 가뜩이나 양기가 부족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물을 잘못 드시는 것은 단순히 속이 좀 더부룩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최악의 짝꿍은 무엇이며 반대로 무의 효능을 90% 이상, 아니 100% 완벽하게 끌어올려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게 해줄 최고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1단계 작성 완료 앞서 우리는 무심코 먹은 오이나 당근이 무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겨울철 기력을 보충하겠다며 비싼 돈을 들여 드시는 인삼이나 홍삼, 이것을 무와 함께 드신다면 그야말로 돈 버리고 몸 버리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무와 인삼은 영양학적으로 크게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의 깊은 원리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일러를 떼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삼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채워주는 보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흩어버리는 사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바람이 차가워 집안을 따뜻하게 데우려고 난로 인삼을 피웠는데 동시에 누군가가 와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방문문을 활짝 열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 안은 절대 따뜻해지지 않을 뿐더러 난로를 피우느라 연료만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기운을 모아야 할 때 기운을 흩어버리는 물을 드시면 그 귀한 약효가 몸에 머물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는 허망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72세 김모 할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할머님께서는 자식들이 사준 귀한 산삼배양근과 녹용이 든 보약을 2달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운이 나기는커녕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럽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진맥을 해보니 기운이 텅 비어있는 기어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식단 일기를 꼼꼼히 살펴보니 범인은 바로 반찬이었습니다. 보약을 드시는 내내 입맛을 돋운다며 매 끼니마다 시원한 동치미와 생무침을 한 사발씩 드셨던 겁니다. 무의 강력한 하강작용이 보약의 상승작용을 모조리 상쇄시켜버린 것이죠. 저는 할머님께 당장 생무 섭취를 멈추게 했습니다. 대신 물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도록 처방을 바꿨습니다. 무는 익히게 되면 그 성질이 놀랍게 변합니다.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위장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따뜻하고 달콤한 성질로 바뀌게 되죠. 특히 물을 푹 끓여서 무국이나 무나물로 드시면 무의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항암 성분과 식이섬유가 90% 이상 쏟아져 나와 우리 몸에 흡수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할머님께서는 제 조언대로 식단을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거짓말처럼 얼굴에 홍조가 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벼워졌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궁합, 즉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물을 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섭취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생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식초를 한 큰술 넣으십시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영양 손실을 막아줍니다. 둘째, 위장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물을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를 차로 끓여 드십시오. 햇볕을 머금은 무말랭이는 생무보다 칼슘이 15배 이상, 철분이 48배 이상 농축되어 있어 골다공증과 빈혈을 앓는 시니어분들에게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본문 파트 3 잘못된 상식 팩트 체크.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무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오해 3가지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샌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과거 한의학 문헌에 숙지황이라는 약재를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머리가 샌다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오히려 무에는 모발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탈모 예방과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 무 껍질은 지저분하니 깨끗하게 깎아 먹어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양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 비타민C는 속살보다 껍질에 2.5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P와 항산화 물질 역시 껍질에 집중되어 있죠. 흙만 깨끗이 씻어낸다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야말로 무의 생명력을 온전히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는 감자 깎는 칼을 잠시 내려두시고 거친 수세미로 쓱쓱 문질러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오해, 무는 소화제니까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무를 익히지 않고 과도하게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찬으로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무즙을 내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성분은 열을 가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물을 푹 익혀서 드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좋은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하루 종일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환자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겨울 무 200% 활용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가 있다면 지금 꺼내서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져 있고 위장도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생무나 동치미 국물을 드시는 것은 위장을 얼음물로 깨우는 것과 같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무차티 한 잔을 드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무말랭이를 덮어서 끓인 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따뜻한 무차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 쾌변을 유도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물을 밥과 함께 든든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무밥입니다. 깍둑 썬 무를 쌀 위에 얹어 밥을 지으면 밥알 하나하나에 무의 달큰한 수분이 스며들어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때 양념장에 쪽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구운 생선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겨울 보양 밥상이 완성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밥을 드실 때는 오이 무침이나 당근 볶음 반찬은 잠시 식탁에서 치워두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숙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소화 부담이 적은 무나물을 추천합니다. 물을 채 썰어들 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조금 붓고 푹 익혀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 식감 아시지요?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과 무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 속이 더부룩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무나물은 천연 수면제이자 소화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단, 늦은 밤 야식으로 치킨에 곁들이는 치킨무는 피해 주십시오. 설탕과 식초가 과하게 들어간 절임무는 오히려 위산과다를 유발해 속 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겨울철 식탁의 주인, 무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해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생무의 매운맛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줄이거나 조리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약 한 알, 비싼 영양제 한 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무심코 집어든 반찬 한 젓가락에 내 몸을 살리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혹시 무 옆에 당근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나요? 오이와 함께 섞여 있지는 않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100세 인생은 시작됩니다. 오늘 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럼 위장이 안 좋은 나는 어떤 채소를 더 먹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위장약보다 더 강력한 위장, 보호막, 바로 양배추를 죽어도 삶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장이 약해 소화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를 좋아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는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깃 여미시고 저는 다음 시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닥터 차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